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어린센터에서 온 유승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열등감에 대해서 당사자 연구를 통해서 아는 것들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네, 잘 봐주세요. 차례는요. 열등감 내용과 열등감 극복이 되는 것, 당사자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생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 21살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폐쇄병동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치료를 통해 입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린센터를 오면서 3년 동안 2번만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센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열등감을 느꼈을 때는 동생들에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 동생이랑 동생 둘이 IQ 검사를 초등학교 때 했는데 전체의 0.1%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에 비해서 그냥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멍청하구나. 나 왜 저걸 못하지? 동생만큼 왜 못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에 대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계속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봉이 1억이 넘는 둘째 동생이랑 부모님 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의 삶이 너무 열등감이 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동생에게 많은 선물을 받지만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족이나 친족이 아팠을 때 제 막내 동생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더 잘 봐달라고 얘기할 때 좋긴 좋지만 한편으론 동생의 전문성이 되게 부럽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주제가 제가 이제 엄마 아빠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등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날씬한 여자를 보면 열등감을 매번 느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열등감을 느낄 때를 이제 저와 다른 사람의 비교를 하자면 아까 제가 뚱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사이즈가 77이에요. 77인데 이제 다른 분들은 44에서 55 사이즈 분들이 저는 부러워요. 그리고 전 얼굴이 크고 동그랗고 그런 얼굴인데 가르만 V라인인 여성분들을 보면 저는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화장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 전문대를 졸업을 했는데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한테 비교를 느끼고요. 토익 점수를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 토익이 4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900 이상 나오는 걸 보면 부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가 없는데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이세도 낳아서 기르고 있는 모습이 저는 되게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약을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의 도움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힘들지만. 그래서 그게 부럽고요. 기억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전에 먹었던 식사 메뉴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다른 분들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정도로 세심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작아지고 나 좀 쪼그라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는 하위 성적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꽤 했는데 증상이 뭐 와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하위 성적을 받아서 이제 친구들은 다 스카이 뭐 서울권의 유명 대학을 가게 돼서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로 어울림을 간 것에 대해서도 저 열등감을 느끼는 게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갭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열등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엄마보다 얼뜨기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집안일을 뚝딱뚝딱 쉽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저는 부럽고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연구를 하면서 방사적 연구를 하면서 신기했던 게 제가 엄마한테도 제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엄마한테도 비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아, 내가 열등감이 많이 많고 비교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등감이 들 때 상태나 기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운전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때가 이제 힘든 점이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좀 마일드한 부분은 이제 운전과 대화지만 좀 힘들었을 때 부분은 자불안해서 쪼그라드는 기분, 쎄한 느낌, 분노와 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불안석은 이제 복도를 계속 어슬렁 거려요. 센터에서도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쪼그라드는 기분을 들면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뭐 바보 같고 뭐 병신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쎄한 느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담당 주치 선생님도 쎄한 느낌 뭐지 이 말을 해도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건데 과거 눈이 올라가거나 이제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끼는 거와 달리 말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은 들어요. 아 이걸 내가 잘 넘기면 병원에 입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고, 네, 분노와 욕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지만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산책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제가 당사자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주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제가 살펴봤는데 저는 제가 평소에 비교를 잘하니까 남들보다 월등해지면 제가 그 안정감을 갖고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저는 뭐 근사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는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에 호응하기 위해 더 신경을 쓰게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옷을 잘 어울리게 입는다, 화장을 잘한다,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한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 뭐 다른 분들은 우쭐우쭐 하겠지만 저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너밖에 이런 일 할 수 없어. 너가 꼭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쪼그라들어서 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누군가의 특정 단어를 썼을 때 막 똑똑하다. 너 나이는 소도 때려잡을 나이인데 병원이는 들락날락 거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이거 일상생활은 이제 보시면은 평범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근데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기 산책이랑 혼자서 욕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뒷산을 올라가요. 뒷산을 올라가서 산책을 하면서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도 혼자 해결이 안 되면은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전 엄마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하시거든요. 이제 엄마 깔끔하셔가지고 네 방에 가서 네가 자고 엄마 방은 엄마 침대에서 쓰겠다 하는데 엄마한테 가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했을 때 효과를 보면 제가 이제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거는 조금 진정이 되거든요. 근데 욕하는 거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욕을 할 때는 그때는 기분이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고 붓기는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내가 화난지도 모르고 잘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다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먼저 욕을 하면서 그의 기분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장 기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게 안 썼지만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침대에 누워있기는 엄마가 싫어하시고 처음에는 편하고 좋지만 계속 누워있으면 축 처지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산책은 제가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산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힘들 때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제가 이 병원의 생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열등감 해소를 위해서 종교 생활의 효과성을 보자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쇠한 느낌이 있을 때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상태가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안정기에서 들어갈 때 기도가 나가게 돼서 이것도 바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저는 제가 저를 돕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비상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 비상약을 이제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먹는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제가 의학의 힘을 빌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쎄한 느낌이 들면 바로 안정제를 맞았거든요.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안정제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랜 입원이라고 하면 뭐 다른 분들은 뭐 1년, 2년이겠지. 저는 맥시멈이 6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나와서 바로 운행 업무를 보거나 운전을 하거나 주차하는 등 이렇게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림 오기 전에 겨울에 먹고 자고를 했더니 15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매일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여기서 다 읽어드리면, 타지에 사는 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점심에 맛있는 뭐 삼겹살이랑 장어를 이제 먹게 됐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돼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언니 이거 언니 먹게 나비 내가 챙겨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니까 저는 열등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충주 어린센터에서는 제가 뭐 너무 나서지도 않고 뒤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매 센터에 나오는 성실성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중간이 좋아요. 나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뒤처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사모님에게 그룹으로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의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어서 저는 좋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이제 부모님과 이모와 함께 잘하는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밥 한 끼 먹을 때 전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에는요, 저는 나를 대우해주거나 저를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간의 상태가 됐으면 열등감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저는 소속감을 느끼고 좋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제 할머니 분들과 사모님에게 커피를 제가 이렇게 타줄 때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성경 읽을 때 저도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제 방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을 때 저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스스로 가꿀 때, 뭐 샤워, 이닦기 화장하기, 그 다음에 정성 들여 한 화장을 지울 때 저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맞게 옷을 골라 입을 때 저는 되게 내가 나를 잘 케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이제 또 검증이라는 게 또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열등감에서 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린센터 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 지원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최종 목표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튀지 않고 무난하게 잘 지내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질의사항이라든지 궁금한 거, 열등감과 관련된 뭐 비슷한 에피소드라든지, 유승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 공감 가셨던 거나 혹시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으실까요? 우리 상현 선생님. 교수님을 처리할 때 그 기도가 곧바로 안 나오고
나중에 후회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런 누구 아니 나중 가서 기도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먼저 항상 기도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더 즐거운 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센터 박기수입니다. 저는 4가지 정도를 지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비교로 인한 열등감, 그 다음에 그런 데 뭐 걱정거리, 불만감을 제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본인에 대한 장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비교만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장점이 보이는 거는 학력과 그런 지식보다는 그냥 마음이 편한 목소리가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 이제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걱정되고 불안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약함이나 지금 문제점이나 고생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엘리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쎄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저희 센터에도 있는 회원이 있어요. 신모 회원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회원은 또 약을 먹어요. 그 약을 엄청 엄지손톱만한 약인데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진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눈이 올라간다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증상이라서 아니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열등감의 극복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열등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고 GS 나오고 뭐 서울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변호사 하는 친구, 의사 하는 친구, 선생님 하는 친구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 중에 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상들이고 혹은 또는 나보다 더 못한 회원들이 본인을 지지해 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뭐 살짝 나왔다고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그 남이 뭘 의사라면 그 의사라는 역할을 하는 거기 삶에 그렇게 주어지면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역할만 주어지면은 어떻게 그 열등감을 남들보다는 비교를 하면서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약간 뭐라고 할까 고정관념이라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있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은 앞서거나 뒤서거니보다는 더 치열한 경쟁을 해요. 오히려 맨 상위 계층은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완전 하위 계층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자극이나 어떤 일에 대한 거를 순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지금 받았는데요. 네, 첫 번째 저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뭐가 부족하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의 장점은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기를, 저는 첫인상이 좋아요. 네, 첫인상도 좋고 마음도 편하게 하는 그런, 다른 사람 편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격적인 부분은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솔직하지 않은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쇠한 느낌이 들 때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동료분께서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쇠한 느낌이 들 때 약을 안 먹으면 입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등감 극복의 노하우를 말씀을 주셨는데, 열등감 극복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열등감 극복을 처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일상생활에 중요성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집안일, 청소, 설거지, 빨래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쇠한 느낌이 그런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집안일을 하고 자기를 가꾸고 옷도 제대로 제때 입고 하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열등감 극복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관념이 뭐 중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셨는데, 이게 내가 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임파워먼트를 저는 믿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제 마인드 자체가 인파워먼트이기 때문에 자기 역량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높은 사람한테 뭐 눈치 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뭐 무시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중간이 좋아요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